몰랐는데. 어떤 톡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대기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방은 비밀번호 없을 텐데. 네, 이거 방송을 껐다가 켜니까 다시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썸네일. 썸네일. 네, 썸네일 바꿨습니다. 단톡방에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고 그 영상마다 제가 댓글에 저 링크랑 걸어뒀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잘 들리시죠? 네. 혼선을 드려가지고 순간 긴장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원래 8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오디오 이슈로 인해서 잠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인데 저희가 아까 한 90명 정도 계셨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지? 네, 해창리 KTX 경기 남부 형님이 항상 이제 제 과거 영상에도 이제 올려주시는데, 네, 꼭 저희 뜻을 이제 관철시켜서 KTX 경기 남부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 사무실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뒤에 유보지거든요. 10분에 한 번씩 KTX가 지나가는데 뭐 울려요, 건물이. 네, 우리 우리 아빠 화이팅 했는데, 네, 저희 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오늘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덕초등학교. 제가 놀란 게 지금 12반까지인가? 그리고 반 정원이 막 28명 이런데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반이야?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뭐 아니 거기 다른 데는 막 사람이 없어서 좀 큰일 막 이슈인데 고덕은 왜 이렇게 반이 많냐고, 아이들이 많냐고. 한잉 TV 저희 하은이 네. 하은이 고마워. 집값 좀 오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뭐 사실 제 유튜브를 다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지티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다 그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락론자는 아니니까. 근데 뭐 같은 생각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막 공감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과거의 평택시 그리고 현재의 뭐 데이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같이 한번 힘내보자는 의미, 그리고 화이팅하자는 의미,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1장의 페이지가 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Q&A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럴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의견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필 이제 오늘 대선 이제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정치적 이야기는 네, 가급적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이 채팅방에서만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실수 없이 그리고 제 뒤에 배경이 원래 크로마키가 있어요. 크로마키가 있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배경 안 보이게 하는 거를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고 제가 그것도 한번 조만간 제가 테스트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방송으로 앞으로 이제 자주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2분 들어오셨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30분 정각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5분 동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오늘 영상이 끝나고 Q&A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선이 끝나고 지금 KTX 지나가고 있네요. 소리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선이 끝나고 6월 4일 날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이 예고가 돼 있고요. 지금 다들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카톡방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공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남아 계셨다가 네, 다음 방송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창리 KTX 경기남부역님은 이 근처에 사시는 거죠? 호갱로로 보면 아직 평택이 집값 하락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금매 소진이 많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금매가 소진이 되고 있고 뭐 얼마에 거래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일단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는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 미완성 도시예요. 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남부역은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4월 달에 LH에서 이제 타당성 용역 발주가 나갔죠. 그 평택시장님의 요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은 10개월인데 그 내년 이제 지방선거 한두 달 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은 지금 뭐 30년 개원 예정인데 미뤄진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올 초에도 이제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뭐 인허가 문제,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모두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아주대학병원 총장님도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네, 이기 신도시 진행 사항은 유독 고덕만 느린 건가요? 좀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좀 계획되어 있는 호재들도 지금 많이 연기되고 있고 사실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원래 2달 뒤에 개교였어요. 25년도에. 근데 지금 28년으로 밀린 거잖아요. 3년이. 지금 사실 저도 여러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친한데 어제도 전화가 오셨어요. 손님들이 많이는 오신대요. 막 금매 찾는 분도 계시고 뭐 찾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계속 이제 관망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게 국제학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덕 쪽도 백화점 부지는 있어요. 중상 업무 구부지인가요? 거기도 이제 EBC죠. 스카이시티 힐스테이트 그 앞에 있는데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가 동탄도 보면은 광교도 보면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도시 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래도 고덕은 3단계도 개발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원래 준공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사실 탄약고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됐죠. 뭐 소파 협장이나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림 걸려 있는 게 맞나 보더라고요. 지금 아직 오공장 재개 소식은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원래 뭐 6월에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 얘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쭤보면은
좀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제가 얻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29분이고 79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한다고 하고 방송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자료 화면을 띄우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방송을 지금 껐다가 다시 켜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충분히 이제 이야기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지금 토론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91분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지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요 며칠 동안 제가 시간을 좀 짬짬이 내 가지고 준비를 했고, 일단은 큰 타이틀은 2025년 격동의 평택 부동산이에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진행을 한 지가 4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한창 개발 중일 때, 2단계가 개발 중일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막 평택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지켜왔고, 그 현장의 제 일선에서 제가 많이 지켜봐 왔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과 제 방송을 했던 이런 경험들,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오늘 한번 방송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막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막 고덕에 막 저 얼마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까 뭐 할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전국구였어요, 고덕국제 신도시가.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잃었고, 뭐 그때도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전에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공포 심리에 빠져 계시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저는 뭐 어려워요. 네, 평택 어려우니까 그냥 뭐 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안을 제공해 드리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떠한 특별한 강의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딱 100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아까도 질문을 좀 드렸지만 다들 평택에 사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건 다 평택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직장 때문이든 어떤 일 때문이든 뭐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저희 와이프도 저랑 결혼했기 때문에 평택이라는 도시로 왔거든요.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평택을 선택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집값이 상승하겠다, 이 도시가 정말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왜 평택을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평택의 부동산 가치 다시 알기입니다. 네. 지금 평택의 지금 키워드를 하면은 부동산 관련된 키워드와 같이 일맥상통할 텐데, 평택은 이제 꾸준히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죠. 네. 이런 뭐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도 같이 있을 거예요. 평택에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가 고덕동이에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원래 고덕면이었다가 고덕동으로 승격을 했죠. 추후에는 고덕 1동, 그리고 2동, 3동까지 분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요 33.1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요즘에 정말 출생률, 이거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애를 안 낳아요. 근데 평택은 유일하게 1이 넘었다. 그래서 출생률이 1위인 도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다. 지금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뭐 하락
외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인구가 소멸이다. 누가 살 거냐 부동산을 집을. 근데 평택은 반대로 지방에서도 뭐 부산이나 대구, 뭐 마산 여러 가지 뭐 전라도권이든 경상도권이든 제가 최근에 저와 친해진 동생들도 다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는 왜 평택에 왔니?"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일을 하러 왔대요. 왔다가 일하다 보니까 도시가 살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 가지고 저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줘서 집을 사 가지고 터를 잡은 친구들도 많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평택에서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뭐 동탄, 뭐 용인 그리고 막 성남, 수원 이렇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네. 뭔가 어디선가 내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바로 사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웬만큼 살 수 있는 지역들은 1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과거 그 시절에는 10억 넘어가면 대출도 잘 안 나왔고 그래서 평택이 가성비가 좋은 동네다. 살기 좋다. 앞으로 뜬다. 이렇게 해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꾸준히 이제 일자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평택이 수도권에서 지금 취업률이 1위예요. 그리고 지역 내 총 생산 그 GRDP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4위입니다. 4위. 네. 1위가 화성, 2위가 성남, 3위가 수원시, 그리고 4등이 이제 평택인데 수원시와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 반도체 도시죠. 네. 그리고 평택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과거 아실 거예요. 뭐 거의 뭐 7만 명에서 8만 명씩 왔을 때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교통인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이죠. 그러니까 평택의 단점이 예산은요. 네. 얼마 전에 예산 다녀왔는데 갑자기 얘기가 셀 수 없으니까요. 자, 평택에 과거에는 이제 거 충청도 아니야? 근데 사실 조선시대 때는 충청도였대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도로 편입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죠. 뭐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뭐 거리상으로 애매해요. 막 차 타고 서울 가는데 뭐 1 시간 반 걸리니까. 근데 이제 평택 지제역 그리고 평택역, 안중역이 또 새로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들이 각 대도시와 연계된 교통망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심화 과정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다음 화면으로 이어서 갈게요. 네. 우선 평택시의 역사를 알려면 이 부분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거 혹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평택시는 3개의 시군이 통합이 돼서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통합이 됐고요. 올해로 딱 30주년이 됐죠. 이때부터 인구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시기라서 제가 한 페이지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사실 여기 평택군 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흔히 알고 계시는 통북동, 비전동, 합정동, 그러니까 평택, 남평택이라고 많이 불리우죠. 평택동, 지제동, 세교동. 이게 평택시였고 당시 인구가 뭐 대략적으로 한 8만 명. 그리고 송탄시, 지금 출장소 있는 곳, 중앙동,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 2동이 당시 인구가 약 7만 7천 명. 그리고 평택군, 지금 서평택이죠. 팽성읍, 진이면, 서탄면, 고덕, 뭐 청북, 포승, 현덕, 오성, 안중. 당시 인구가 약 11만 5천 명. 이렇게 3개의 도시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통합할 때는 사실 반발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적인 반발도 많았고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지역 내 갈등은 있다고 해요. 사실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 통합의 의미로 고덕 국제 신도시 정중앙에 신도시가 탄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995년 이후에 인구 증감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8위예요. 인구수가.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20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연도별 제가 변화 추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95년 평택시가 통합이 되면서 약 32만 명의 평택시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평택시가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고요. 최근이죠. 2023년 약 4년 만에 9만 명이 증가를 하게 돼서
59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같은 해에 어느 순간 기준이 이제 등록 외국인을 이제 포함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60만이 넘어서 지금 63만의 평택시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평택시 인구 정책 기본 계획 보면은 지금 2040년에는 이제 90만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00만. 여러분 100만 도시가 되면은 이제 특례시라고 불리우죠. 현재 이제 경기도에는 특례시가 몇 군데가 있죠. 수원, 뭐 화성, 그리고 성남, 용인, 뭐 고양시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아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평택시가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시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시청 행정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 지원 이런 것도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인구 변화를 좀 봐왔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평택시는 약 15만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증가율은 무려 33%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요. 네, 평택시 평균 연령이 전체 다 했어요. 아까 제가 고덕동 말씀드렸지만 41.96세라고 해요. 젊은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평택시가. 그러니까 전국 평균 연령이 45.3세, 그리고 경기도가 43.6세. 이거보다도 훨씬 낮은 젊은 인구층 유입이 활발한 도시다. 그리고 평택시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을 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8.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 0.75, 경기도 평균이 0.79이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이유는 고덕국제 신도시 평택 지지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젊은 이제 부부들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로 수도권 대도시 중에서 높은, 이거 거의 탑이에요. 네, 높은 인구 유입률과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지금 평택시의 현 상황이고요. 네, 여기 다들 이제 공감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다음은 이제 일자리 이제 증가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신도시, 도시 곳곳에 뭐 난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일자리가 증가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게 건설업 호황이에요. 네, 그 곳곳에 이제 도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고 택지 개발 많이 하고 있죠, 대규모.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삼성물산, 뭐 KCC, 뭐 여러 이제 건설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취업자 비중이 13.7%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시면 건설 경기 매우 어렵죠. 네, 전국적으로 지금 1군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대기업들, 뭐 현대건설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빼고는 사실 그런 기업들도 지금 건설업이 어려워서 지금 다른 이제 해외로 많이 보고 있다고 하고요. 뭐 2군 기업들 이런 데는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 외에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은 지금 많은 이제 건설 회사들이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도시예요. 네, 최근 6개월간 이제 신규 등록된 건설업 관련 사업체 수가 815개입니다. 네, 그 전국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뭐 지금은 사실 펩 4기와 이제 5기가 지금 멈춰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그 브랜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자리 전망,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설업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각각 2.2% 그리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평택시는 삼성전자, LG도 있잖아요. 진해 쪽에. 현대자동차, KGM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의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증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평택시 취업자 수는 약 34만 4,200명이래요. 거의 이렇게 따지면 평택시 인구에서 절반 이상이 뭐 다 근로자냐라고 하시는데 아마 외부에서 평택시 주민등록 기준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집계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상반기 대비해서 13,7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수도권 66개 시 군구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을 한 도시가 바로 평택시입니다. 네. 네, 라이브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이제 저희는 항상 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앞으로 평택의 부동산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을 볼 거면 경기 남부를 많이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반도체 라인, 경부 라인,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경부 라인 많이 봐라. 거기에 위치한 곳이 바로 평택이고요. 작년 연합뉴스 보도에는 3대 거점지로해서 판교 그리고 수원, 평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뭐 다들 알다시피 축구장 400개 크기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생산 시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 규모는 뭐 100조다, 200조다 말들이 많았지만 뭐 추산할 수는 없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300조 이상은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외에 수백 개의 반도체 협력 업체들이 지금 상주에 있죠. 소부장 업체들이 평택에 지금 집결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평택시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외에도 이 평택항이 있습니다. 네. 물류의 중심, 글로벌 항만, 기회가 있는 평택 이게 2023년도에 슬로건이었더라고요. 평택항에. 네. 글로벌 항만, 기회가 있는 평택. 자, 물류 허브 산업단지의 집적지 평택항 1986년 12월에 제1종 지정항만 국제무역항으로 지금 개항을 했다고 하고 규모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의 1위는 자동차 수출입. 네. 모든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들이 다 평택항으로 오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트럼프발 관세 이슈 때문에 평택항에 뭐 차들이 멈춰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평택항 서평택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처리량은 이제 전국의 항 중에서 5위, 그리고 컨테이너 처리량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포승 국가산단, 경기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이쪽으로 수입 자동차나 물류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핵심이기는 한데 평택에서 지금 평택항 관련해서 이런 배후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BIX 지구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산업의 직간접 고용 규모는 뭐 수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고 항만 배후 도시 개발 촉진으로 뭐 지가 인근에 있는 땅값이 상승을 하고 항만 이용료의 평택시 세수를 책임지고 있다. 네, 평택항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평택 지제역 여기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인데 요 가운데가 이제 조감도가 있는데 이거 최근에 나온 조감도거든요. 지난달 4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나온 조감도인데 펜타 역세권 여러분 펜타 역세권이 뭐냐면 뭐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뭐 쿼드러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펜타는 숫자 5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펜타 역세권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도 몇 개 없는 펜타 역세권이고 지금은 이제 1호선이 다니고 있죠. 사실 지지역도 이제 간이역으로 출발을 한 정말 작은 역이었는데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커졌죠. 지금은 이제 핵심 역이 됐고 수도권 지금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SRT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SR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또 오죠. 신대동 쪽으로. 그리고 이제 수원발 KTX가 이제 원래는 2025년에 이제 다녔어야 되는데 한 1년 연기가 됐어요. 1년 연기가 됐고 내년에는 다닐 수 있게끔 된다고 하고요. GTX A 노선이 지금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습니다. 28년도에 삼성역 서울에 있는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일단 예상은 이제 평택도 28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 25년이니까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연장이 확정이 됐지만 아직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사실은 삽을 못 떴죠. 30년에 예상은 돼 있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펜타 역세권이 결정이 다 됐다. 그리고 이제 신교통수단 뭐 UAM 드론이거든요. 항공 막 옛날 우리 SF 영화 보면은 뭐 하늘 날아다니던 그런 UAM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순환버스 뭐 수소가 또 평택시에서 밀고 있잖아요.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을 한다. 이거는 다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저도 이것들을 이제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배후 도시가 탄생을 합니다. 평택 지지역 배후 도시.
네, 33,000호 주택과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컴팩트 시티가 들어오죠. 지제동, 뭐 방충리 그 일대로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도 여기 이제 뭐 지주분들과 뭐 유전자님과도 방송을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했고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지역이에요. 추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예정은 32년 이후로 돼 있지만 나중에 평택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냐, 노른자 땅은 어디냐, 저는 여기요.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구체화된 건 없고요. 지금 지구 지정이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 2023년도에 진행한 국토부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를 했는데 여기 지지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타 다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4월에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 2조 1천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컴팩트 시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나 시행사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는 전국에서도 가장 사업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으로 꼽으세요. 여기는 그냥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하면 안달이 난 지역이에요. 워낙에 사업성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GTX 이제 A 노선 들어오기 전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발표는 있어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남부 역사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이제 원조 이제 평택의 원조역이죠. 평택역. 여기가 이제 타이틀이 제2의 용산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이 지금 공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좌측에 보면은 이제 뭐 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밀고 재개발이 들어갔고요. 평택역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구역이 약 1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뭐 49층 이상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마천루, 평택의 마천루 스카이라인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자, 평택역 앞에 4,000평 부지를 복합 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역 광장에서 박예병원이라고 원래 평택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m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복합문화 광장을 만들겠다. 여기는 이제 평택 지역에서도 이제 1호선 타고 가면 한정거장 차이거든요. 한정거장 차이 있고요. 여기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다니고 있고 경부선, 호남선 그리고 일반 열차 새마을 옛날 우리 과거에 타던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막 이런 거 타고 전국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역이고 저도 이제 역 이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AK 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면은 이제 수원역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아요, 여기는? 네. 그 여기 인근을 이제 굉장히 노후가 됐죠. 그 건물들이 정말 낮고 뭐 2층 건물, 3층 건물 이런데 이쪽을 이제 다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초고층 아파트. 지금도 이제 쌍용더 플래티넘 이제 스카이 헤론이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가 2구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1구역이 있는 거고 초고층 그리고 이제 45층, 47층짜리죠. 그리고 이제 경남 아나시빌도 통복시장 옆에 지금 이제 준공이 됐고 그 일대를 초고층 아파트와 복합 문화시설에 조성을 하겠다. 지역의 스카이라인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너무 비싸요. 여기는 분양가 자체가 지금 그래서 많은 관심을 사실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헬스테이트가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뭐 9평 기준으로 막 6억 5천이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안중역이 있어요. 서평택 쪽에 네. 여기는 이제 타이틀이 30분 서울시대 안중역이던데 작년 11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구간만 지금 개통을 했고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가는 게 지금 뚫렸죠. 여기가 이제 홍성, 이제 서해선이잖아요. 홍성, 충남 홍성에서 이제 위로는 서화성, 향남 이쪽까지 구간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평택선이 이제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 이제 14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배차가 없어요. 하루에 몇 개나 있죠, 이거 배차? 네. 거리는 14분 거리인데 사실 여기를 이용하려면은 기존에 뭐 현아나 이쪽 사시는 분들이 또 버스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평택 터미널이나 역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KTX가 직결선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고 네, 서해선과 이 경부 고속철도가 직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안산선 그 구간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 구간을 이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쪼끔 더 연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중역 앞에 보면은 뭐 현아지구나 뭐 송남지구 그리고 화양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공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지 거래를 못 하게끔 지금 묶어 놨고 지정을 해 놨는데 3년 동안 묶이는데 그게 지금 3 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추가로 이번에 지정하는 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도 이제 157만 평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조성하겠다. 역세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계획 인구가 10만 6천 명, 중국 목표가 2035년. 그리고 일단은 뭐 화양지구나 사실 세평택 쪽에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택항에서 근무하시거나 거기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고독 좋은 거 알고 뭐 지제 좋은 거 알아. 하지만 나의 지금 내 생활 패턴에 따라서는 나는 여기 살아야 돼. 이러신 분들도 많이 사시는데 추후에는 여기 안중 역세권을 또 노려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네, 이렇게 제가 평택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역, 뭐 진이역이나 송탄역도 뭐 서정역도 있지만 뭐 그것들은 이제 그냥 전철역이니까 제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만족도가 높은 게 저는 이거거든요. 이거. 특히 전국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평택으로 많이 오세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평택에는 지금 5개의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관통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5개의 고속도로가 경유를 지나가는 곳이.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경부 라인 말씀드렸지만 경부 고속도로가 있죠.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북측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시 동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죠. 네, 서해안 지역을 따라서 이제 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시 서부를 지나고 서해안 지역과 지금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우리 막 충북이나 강원도 가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평택에서 충청북도 제천시까지 이어지면서 내륙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하는 역할을 한다. 네, 평택 시흥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평택시에서 시흥시까지 연결된 고속도로입니다. 최근에 개통됐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저도 타봤는데 아까 갑자기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타고 예산 가니까 한 50분이면 가더라고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을 했죠. 서해안 지역의 제2 대동맥 평택시 포승에서 전라북도 익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는 제 1단계 구간만 개통을 했는데 기존에 다니던 거리보다 평택에서 구역까지 가는데 30분 이상이 단축이 됐다. 평택에는 유일하게 5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통팔달하면은 정말 평택시가 적합하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방으로 통하고 8방향으로 통해 있다는 뜻, 길이나 교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거를 사통팔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평택 구역간 가면 차도 많이 없고 드라이브 코스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권 그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향후 추가적인 도로 확충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평택의 교통 인프라는 이제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도시며 물류,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전국적인 부동산 지표를 보면 어디가 강남을 먼저 가냐 결국 이 싸움이었잖아요. 서울 지립이 어디가 뭐 용이하냐. 근데 평택은 뭐 이거는 물리적으로 경기도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충청도와 인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교통으로 그 단점들을 이제 다 상회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동탄 그러니까 이 평택을 얘기할 때 고덕 신도시를 얘기할 때 동탄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똑같이 2기 신도시였으니까 LH에서 개발한 동탄도 이제 과거에는 뭐 산 도시였고 그때 수원에서 근무하시던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동탄 가라고 하면은 뭐 유배 보낸다고 싫어했고 지금 평택과 매우 흡사하죠. 동탄도 보면 GTX A 노선이 있고 뭐 트램이 깔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 교통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평택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이지 않을까. 뭐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제 화성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 가깝기는 하죠. 네, 그래서 충분히 평택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평택 부동산. 네. 평택 주택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청 자료나 뭐 국토부 자료들을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고덕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도 지금 700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을 좀 여기서도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릴게요. 절대로 이제 뭐 평택은 그냥 하나의 평택으로 같이 봐 주시고 뭐 어디 지역이 좋다, 어디가 뭐 나쁘다 이런 이제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평택 아파트의 역사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평택시의 최초의 아파트는 도대체 어디야?" 라고 했는데 합정동에 있는 이제 성동 아파트가 평택 최초의 아파트래요. 1978년도에 좀 준공이 됐고 32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꽤 이제 부유하신 분들이 살았겠죠, 당시에. 근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양 가격을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시 이제 추정 분양가가 제가 A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만 원. 네. 400만 원이었대요. 현 시세로는 이제 9천에서 한 1억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32 세대니까 400만 원 정도의 당시에 78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현 이제 시세대는 현 거래되는 시세는 한 9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90년도로 돌아오면서 당시에 이제 분양한 가격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막 평택시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데가 이제 합정동, 네, 그 비전동, 그리고 안중읍 이쪽에 주요 단지들이 포진되어 있고 합정동이 조개터라고도 불리우잖아요. 과거 이제 평택 그 물 뚝이 없을 때 아산만 이쪽으로 해서 이쪽까지 이제 물이 들어왔대요, 바닷물이.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여기 들어오면은 그 조개가 엄청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많이들 아파트를 사셨다고 하고 당시 이제 대표 아파트를 이제 현재 분양 가격과 지금 시세가 궁금해 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이충동 현대아파트 아시죠? 고덕 8학원 1차 이제 신도시 들어가는 그 구다리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충동 현대아파트인데 당시에 이제 분양 가격이 한 3,75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 거래되는 시세가 한 3억 뭐 언저리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분양 평당가가 이제 거의 2배가 지금 뛰어버리네요. 평일 아파트 네네 맞아 있어요. 분양 평당가가 지금 300만 원, 거의 2배가 됩니다. 90년도에서 대장은 아니고요. 그냥 네, 그냥 병장으로 해주십시오. 네, 분양 평당가가 300만 원, 거의 2배로 뜁니다. 10년 만에. 2000년도에 당시 이제 산업단지 조성과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가 당시 이제 평택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고 이 당시에 이제 대표 단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도 합정동에 있는 이제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평택에서 최초의 주상복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합정 SK뷰라는 단지가 있어요. 2004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고 아마 입주는 2007년, 8년 이 정도 때 한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주상복합 분양 가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8사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분양 가격은 이제 1억 3천, 현 시세는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대략적으로 한 2억 8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소사벌 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LH에서 지금 개발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막 평택에서도 막 나오고 있죠. 10년이 지나니까 평당가가 막 9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때는 이제 LH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던 다양한 시기. 이때부터 땅 장사를 좀 했나 봐요. 제가 아는 분들 여기 과수원이었거든요, 다. 이때 수용당해서 보상받으신 분들 이 가격 못 받았는데. 네. 그 대표 단지가 이제 효성 백년가약 많이 지금은 이제 해링턴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2억 4천에 분양을 했는데 현 시세가 한 3억 중반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가장 평택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과거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고덕 이제 신도시에서도 1단계 시범단지들이 분양을 했고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2단계도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센트럴시티, 지제역, 더샵 그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400만 원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분양 가격이. 그리고 이제 9평 84 타입이 뭐 4억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사냐고 막 욕하고 산 사람들 다 망했다고 하고.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거기를 민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보통 평택 시민들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젊은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이 됐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평택에서 아파트로 돈을 번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떴다고 하시는 분들 5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하면 오 정말 줘요 하고 그 분양권 팔아가지고 그걸로 막 가방 사고 뭐 해외여행 가고 정말 좋아하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참 그 이마트 앞을 못 다니죠. 속 쓰려가지고. 지금 평택에서 시세를 가장 리딩하고 있는 단지고요. 이 당시에 이제 평당가가 1,400만 원이 되면서 고덕구청 신도시, 평택 지제역,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슈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 그리고 이때는 전국이 다 오를 시기였잖아요. 이제 2000년 들어오고 21년, 22년 되면서 그리고 이때도 이제 EBC 아시죠?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이 같이 또 분양을 했고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당시에 고덕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은 뭐 수십 대, 수백 대씩 나왔어요. 당시 이제 분양 가격이 5억이었는데 평택이 5억이 넘어간다. 막 지금은 거의 8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2025년 분양 평당가가 1,400에서 1,600만 원, 200만 원의 갭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브랜시티에서 미래도앤네이처가 나오면서 분양 가격을 회귀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 이제 건설사에서 땅을 미리 사놓은 거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저렴하게 샀어요. 네. 그래서 좀 싸게 분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입지마다 그 분양가 차이는 있는데 이걸 또 가지고 자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평균 분양 가격이 2,792만 원이래요. 2,800만 원이에요, 거의. 근데 그러면은 평택은 절반 수준이거든요. 서울 강남권은 뭐 4천만 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평균보다 절반 가격에 분양을 하는 곳이 지금 평택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보다 더 지표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젊은 도시고 근데 이렇게 수도권 평균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단지인데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하십니까? 저는 이런 반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세대 증가율. 오늘 엔네이처 미래도 1순위 나왔나요? 근데 브랜시티에서 사실 지금 뭐 프루지오도 그러고 한신도유도 그러고 수자인도 그러고 그리고 중흥 S클래스도 그러고 지금 선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 다 굳이 청약 통장을 쓸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아마 먼저 분양한 단지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엔네이처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세대 증가율이 경기도 3위가 또 평택시입니다. 1등이 화성, 2위가 하남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95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95년도에 세대수가 이제 10만 세대 대략적으로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가 3.2명이었습니다. 이때 95년도에 다 같이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2025년으로 보면은 쭉쭉쭉쭉 증가를 하면서 25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대당 인구수가 2.2명이래요. 2.2명. 네, 한 명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하락론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반문을 하시죠. 어차피 인구가 줄어도 세대당 인구수는 줄어든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점점 이제 인구는 줄지만 세대 수는 또 증가를 할 거다. 그 지역이 또 평택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주택 수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자, 경기도 내 주택 수가 지금 평택이 8위입니다. 8위 2025년 최신 기준이에요. 자, 1위가 수원, 2위가 하남, 3위가 용인, 4위가 성남, 5위가 화성 순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95년도부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세대 수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고 95년도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시, 군이 통합한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평택시가 급성장하는 시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의 주택 수가
10만 호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25만 호가 넘어가고 있고요. 브랜시티, 화양지구, 가지지구 등 뭐 개발 산업 발전과 주거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근데 주택 수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급 과잉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과잉돼서 지금 당장에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평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반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어쨌든 간에 세대가 공급이 되면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인프라가 먼저 조성이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정말 이상적인 그림인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인구들이 들어와줘야 정치인들, 그러니까 위정자들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서 도시가 또 개발되기 위한 과정, 뭐 지금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도시가 성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평택시의 이제 경제 지표 GDRP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GDRP 지역 내 총 생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제어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억 단위니까 지금 화성시가 지금 95조거든요. 95조. 성남이 지금 56조. 수원이 지금 41조 조금 안 되죠. 그리고 평택이 지금 4등입니다. 4등. 49조 조금 안 돼. 수원 잡을 것 같아요, 이제. 화성, 성남, 수원, 평택, 그리고 밑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에 관련된 도시들이 지금 상위권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고요. 1인당 GRDP, 이거는 개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당. 물론 이 금액이 부동산의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따지면 이천이 제일 높거든요. 그 이천이 제일 비싸야 되잖아.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천은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이에요. 화성시가 1억이 넘어갑니다. 과천이 6,800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400만 원.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 1인당 GRDP가 평택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의 순환 빠르다는 거죠.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소비를 해줘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택 분양 가격을 볼까요? 과천이 1등입니다. 과천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 접근성 너무 좋죠. 특히 강남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입지보다 훨씬 비싸죠. 성남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시, 하남시, 성남 중앙구, 안양, 의왕, 용인, 수지구 이 순으로 쭉쭉쭉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28위가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그러니까 GRDP가 4위잖아요. 굉장히 상위권인데 주택 분양하는 가격은 28위예요. 거의 최하위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평택이 이제 많이 좀 눌러져 있다. 언제고 이거는 이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 지금은 물론 좀 조용하죠. 관망세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평택시가 어느 순간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청약을 고민하고 하지만 과거 이제 청약 경쟁률을 전국에서 묻지마 청약 광풍이 불 때처럼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으로 평택이 발돋움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좀 8시부터 원래 방송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30분이 좀 딜레이된 관계로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평택시 미분양 현황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내일 모레 4월 것도 나올 거예요. 4월께 나오면은 제가 자료 다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 미분양 현황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 미분양 세대수가 2,000에서 3,000호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화양지구 분양하고 이런 시기죠.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제 브랜시티도 같이 분양하면서 4,000호가 넘어갔어요. 2024년 이제 1월 6,438호로 급증을 합니다. 이후부터 쭉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까지 됐죠.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5,281호라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 1월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엔네이처 때문에 아마 또 비슷해지겠네요. 네, 주요 미분양 지역이 아마 화양지구, 네, 그 브랜시티, 그리고 평택역 일대가 있죠.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정말 막 10% 20%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거기 막 중공업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양지구가 전체 분양률이 지금 83%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 봤거든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 해서 70%의 계약률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겠네요, 이제. 근데 미분양 해수율을 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공급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못 받고 지금 계약을 주인을 찾고 있는 세대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해수율이 중요하잖아요. 해소가 안 되고 있으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하지만 3월 한 달간 이 미분양 물건이 계약이 된 게요. 587건입니다. 587건. 근데 경기도 전체 감수율이 423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이 이제 미분양 감수율이 1등이다. 1등. 그리고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수 감수율이 6.1%인데 평택시는 전월 대비해서 10%를 기록을 했고 이는 전국 1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별 감소 순위 뭐 대충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1위가 평택시 10%, 2위가 화성 8%, 3위 수원 7%, 4위가 용인, 그리고 6위가 고양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르거나 잘 안 들리거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잠깐.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화양지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 4개 단지인가 3개인가 4개인가 아마 더 나와야 되는데 아마 시기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또 남아 있는 게 이제 주상복합도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서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는 하죠. 근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시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는 높은 1인당 GRDP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뭐 매우 낮은 편에 속하죠. 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주택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여 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역 GRDP 경기도 4위, 개인별 GRDP 경기도 4위,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122만 원이래요. 분양 가격은 1,400에서 1,600 사이고 경기도가에서 이제 28위.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분양 가격이 28위래요. 28위. 밑으로 이제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전국으로 따지면은 94위. 네.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증가, 건설업의 성장, 고덕국제 신도시, 브랜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 인구 증가, 산업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한다. 위클리 고독님이 누구시 상담했다고요? 아무튼 뭐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자극적인 이제 제목인데 당신은 투자자인가 투기꾼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평택이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으로 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내가 원하던 뭐 시세까지 거래가 되고 정말 내가 바라던 그 도시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내가 정말 지켜보는 겁니다. 네, 나의 투자가 맞았구나. 그러면 투자자. 근데 남들 따라서 왔어요. 그냥 누가 옆에 사는 누가 옆집 사는 누가 막 평택 좋다고 가세요.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임장도 안 왔어요. 그런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돈 먼저 입금해요 막.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아니 누가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마피나네. 뭐 이게 지금 뉴스에도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네. 이러면은 저는 투기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확실히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정말 큰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평택에는 사실 침체기가 있었죠. 아마 대세 하락기도 평택은 피해가지 못했고 각 시기마다 경제 여건, 공급 계획, 인구 이동, 심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1990년대 사실 제가 이때 뭐 세상에 있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걸 몰랐을 시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전국 부동산 뭐 거품이 붕괴됐다. 정부에서 이제 막 고금리 규제 정책으로, 그러니까 막 금리 영향인 것 같아요. 규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막 전국적으로 대세 하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97년도, 98년도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당시에 대규모 이제 뭐 실업률 증가했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 2000년대 초, 이거는 이제 평택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신도시 택지 개발, 인구 대비 과잉 공급,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미분양 증가, 공급 과잉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미국발 리먼 사태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투자 심리가 급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가 됐고, 그때 막 모기지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락한 시기였고요. 2010년 중반, 이때도 저 이때 평택 얘기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당시 제도 기억나는 게 이제 평택의 센트럴 자이, 맘시티, 그리고 세교동 힐스테이트, 4천 세대급, 5천 세대급들이 대거 나왔어요. 대거 막 공급이. 이때 막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피 4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 시기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 투자하는데 평택 캠퍼스,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급하락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뭐 전세가가 막 신축가 34평 아파트인데 막 9천만 원 막 이랬던 걸로 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똑같이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제가 나열한 게. 근데 평택이 또 부동산적으로 급등한 시기도 있었어요. 네. 뭐 대규모 개발 호재, 교통 인프라 개선, 뭐 저금리,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겠죠. 1990년도 초에 수도권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평택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아마 전국적인 대세 상승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평택이 수도권이다, 외곽 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 네. 2000년 이제 중반에 삼성이 이제 투자, 2008년이죠. 당시 고덕국제 신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들어온다. 저도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20대 초반 때였거든요. 그때 삼성 들어온다 했던 얘기들이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고덕 신도시도 개발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평택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고덕 산단이죠.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발표가 주요 원인이었죠. 심리적으로. 자, 2010년대 후반에 SRT 지제역 개통과 함께 교통까지 이제 좋아진다. SRT 생기면서,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상승을 하게 됐고, 2020년에서 21년, 22년 뭐 상반기까지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때는 전 세계적인 뭐 팬데믹, 이것은 오타가 났네요. 저금리기죠, 막 제로금리,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네.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를 때였죠. 이때 전국적인 부동산 급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아파트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급하락 시기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어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전국 아파트 10년간, 전국이에요, 전국. 네, 아파트 10년간 매매 가격 변동 그래프를 봤고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2022년도에 급등했다가 내려온 시기가 지금 최근 시기죠. 지금 2004년도부터 결국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 우상향. 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 그래프를 보고 어쨌든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을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 데이터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25년 4월, 거의 1년 동안의 이제 주택 종합 가격 지수를 제가 지금 매긴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2024년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올라갔다가 데이터가 올라가다가 1월, 2월, 3월부터 조금 떨어지죠. 이때는 아마 이제 뭐 그 계엄 이슈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대선 이후에는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운데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연도별 지가 지수거든요. 지가. 13년도부터 2024년, 이건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가는 쭉 상승.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지가, 땅값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앞으로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고 시멘트 그리고 이제 뭐 제로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고 층간소음법도 강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별 매매 지수도 보면은 2024년 4월부터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다가 24년 9월부터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12월 달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25년 봄부터 다시 올라가는 시기를 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완만하지 않다. 부동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보면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인 근처 화장장이 은산리에 들어오는 게는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평택시 아파트 가격 변동 그래프인데 2006년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네, KB부동산 출처예요. 2006년부터 최근 2025년까지 보면은 지수가 지금 50에서 거의 96%가 찍었다가 지금 좀 내려오긴 했어요. 96까지 가까이 갔을 때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로금리 시기겠죠. 코로나 시기. 네, 그때 급등했다가 지금 또 내려왔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이 지점에 샀어요. 그리고 지금 팔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안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의 뭐 꼭지에 샀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지점에 샀다가 이 지점에서 또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또 광신도가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06년이나 10년도에도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신 분들 보면은 지금 지표를 보면은 결국에는 분양가 밑으로 저는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 택지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신도시 분양권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오픈 채팅방 제 링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신도시 분양권 투자는 뭐 일시적인 뭐 마이너스 비나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입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도시 개발을 진행되는 걸 봐야죠. 신도시에서는 도시가 뭐 계획된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고 도시 개발이 완성이 되는 시기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투자다라고 보는 거고 확신을 가진 거니까. 정말 그런 확신 없이 남들 따라서 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공포 심리 때문에 뭐 던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뭐 세금 때문에 마피에 던지시는 분도 많겠지만 뭐 2, 4년 뒤에 준공인데 지금 마피로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포 심리 때문에. 그거 팔고 다음 지역으로 가시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그래프를 쭉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톡방에서 계신 분들은 이 방송 이제 풀 영상이랑 이제 요약본을 지금 저희 펜딩해서 네, 제공을 해 주실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시거든요. 자극적인 언론과 유튜버들 제가 실컷 비아냥대는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한 언론사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왜 그런 뭐 자꾸 짚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짚는 이분들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삼성 특수 평택 구평 4억에도 미분양 걱정하는 이유. 삼성의 추락. 평택 아파트가 반토막 줄줄. 약발 떨어진 평택 미분양 지옥. 실적 망해서 죄송. 고꾸라진 삼성전자.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분들. 근데 이런 거 보고 정말 평택이 어렵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빨리 팔고 손 떠야겠다. 난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이 아까 화양지구 광고했잖아요. 화양지구 지금 광고하고 웃돈도 붙었대요. 막 동문건설 평택 화양 공급, 미분양 아파트 프로지오 센터파인 펜트하우스 뭐 이런 얘기. 신영지웰 평택 화양 갑자기 뭐 광고를 내요. 갑자기 같은 언론사거든요. 자꾸 짚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받고 자극적인 기사는 자극적인 기사대로 쓰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건설사나 기업들한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저도 워낙에 뉴스를 많이 보고 공유를 많이 하더라도 보니까 저는 이 기사가 광고구나. 이 기사는
일부러 돈 달라고 쓰는 기사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제 것도 유튜브 보시고 다 저를 아시게 된 거고 이런 썸네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눈물의 평택 부동산 뭐 집주인 나 어떻게 뭐 10억 부르던 아파트가 막 5억이 되었네. 먼저 산 집주인들의 눈물 대책이 절실한 평택 약발 끝나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너무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왜냐면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극적인 기사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영상들을 보면은 뭐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죠. 근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찾아보면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제가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요. 다 이래요, 다 그냥. 다 망했대요, 다. 대한민국 이렇게 결국 망했어요. 네. 뭐 여주 망했고요. 지금 뭐 역삼동도 망했고, 망했고, 뭐 용인 다 망했고, 평택 망했고, 뭐 다 망했습니다, 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1주택이라도 갖고 있는 비율이 무주택자보다 더 적어요. 주택을 소유 안 하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내 선택이 맞았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하락에 베팅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내가 맞았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받으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다들 이제 내 주택이 있고 아니면 내가 평택에 투자를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에 이런 기사들에 현혹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과 유튜버들이 하락하는 지역을 자극적인 컨텐츠로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전국적인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팬데믹 뭐 2020년, 19, 뭐 21년, 20년 하고 급 하락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락은 누구나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승,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전문가고 하락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과거에 가지고는 여기는 원래 뭐 10억이었던 게 지금 8억이 거래됐네, 2억 떨어졌네, 다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네, 저도 그냥 그렇게 만들면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더 조회수 올리고 정말 더 제가 뭐 구독자 끌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저는 좀 더 가치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네. 자, 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제가 6가지 뭐 얘기를 정리를 해 놨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평택 부동산이 또 언제 반등할까요? 라는 말이 있는 저는 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잘 아시는 조기 대선이 있죠. 오늘도 지금도 아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 대선 이슈 때문에 좀 관망을 하자. 그 이후에 누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그 이유를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6월 초에는 이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사진도 제가 봤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제 그걸 피해 가려면 6월 말일자까지 뭐 집을 계약을 하거나 그 당시 이제 분양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7월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대출 받기가 더 어렵다. 내가 언제 집 사지?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이 6월에는 많이들 이제 좀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9일 날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뭐 3회 금리 뭐 인하하겠다라는 예고도 했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평택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국제학교 말씀 많이 하셨는데 6월에 최종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해요. 평택시에서 지금 뭐 내일 모레면 6월인데 사실 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이미 개교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 학교로 3개 학교를 선정을 했었죠. 스위스의 레장 아메리칸 스쿨, 그리고 이제 미국 학교 2개를 했었는데 3군데 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제 평택시의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경험 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동 협상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7개 학교가 나 유치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의향을 내비쳤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4개 학교, 영국 2개, 미국 2개 학교를 선발을 해서 지금 공동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에서 6월에 발표하겠다라는 자신이 있어한 이유가 4개 학교와 공동 협상이었으니까 전에는 이제 1개 학교와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못 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면 또 시간 허비되고 하니까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 협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4개를 하고 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계자분들과 통화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안 해주시기는 해요. 네, 어느 학교 수준인지 뭐 이런 말씀 안 해주시고 6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 가서 이제 부지를 보면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3단계가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부지는 다 조성이 됐고, 그다음 이제 LH와도 이제 땅 문제, 뭐 조성 원가로 제공을 할 거냐, 그리고 건축비는 2천억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지금 이 협의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은 하십니다. 네, 맞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 국제학교 때문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주택 관망세로 국제학교 되는 거 보고 할래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대요, 실제로. 네, 하반기 투자 전략과 그리고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평택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원래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6월 4일 대선 이후에 네, 라이브 2차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대선 이후 평택 부동산 제가 특별 강의를 하니까 지금 카톡방에 계신 분들 좀 나가지 마시고 안에 계시면은 제가 2부 강의까지 이어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반기 투자 전략과 제가 Q&A 시간을 그냥 같이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끝났고요. 같이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성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에서 한 번 더 속이는 거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자유롭게 이제 Q&A 시간을 지금 저희가 10시까지 25분 동안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네. 청약 경쟁률을 보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3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후에 마피가 될 거다. 나 그때가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3년 이후에 그게 마피가 될지 뭐 피가 붙을지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사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솔직히 저도 그건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그때 당연히 뭐 전세가나 월세 가격은 당연히 신도시 특성상 많이 이제 기대치만큼 못 올라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40% 올라오면은 저는 잘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마피가 난다고 확신이 들면은 그때 기다리시는 거고 아니다. 어차피 지금 뭐 사 놓으면은 오를 거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분양권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부동산 공부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지역이나 내가 선택한 그 도시가 개발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되고 결국 그게 지금 이제 결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되게 젊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 경험이 저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도 쳐보고 정말 대출도 받아보고 내가 팔아서 시세 차익도 남겨보고 네, 여러 뭐 정책에 의해서 뭐 흔들려도 보고 네, 그런 경험들이 저는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여기서 어떤 단지가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 카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1대1 톡이 있거든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은 한번 이제 본인 이제 사정과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나 닌요 인요님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SRT 노선 공용 사용으로 이미 철도 공사가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 아직 그 다른 지역도 삽도 안 되지 않았나요? 신호선?
동탄, 평택, 지제. C 노선은 이제 1호선 지금 라인 수원으로 내려오는 그쪽 라인이고 GTX A 노선은 동탄으로 내려오는 그쪽 라인이죠. 국제학교 이번에 안 되면 시청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게요. 평택시 아파트 가격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오른 이유, 뭐 전국적인 상승도 있었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크겠죠. 대대적으로 언론사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뭐 하면서 이제 평택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자금 유동성이 많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부동산 입문을 하셨어요? 충청도 분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하기 전에 원래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방화문 있잖아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화문을 제가 납품 관리를 했어요. 뭐 영업 관리, 납품 관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국에 있는 2기 신도시, 뭐 다산, 뭐 동탄, 광교 좀 다 가봤어요. 제가 다 가보고 뭐 특성상 제가 그 현장을 처음에 갔다가 뭐 중공대고도 가고 그 이후도 가고 해야 돼요. 내가 궁금하니까 막 제가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 정도지? 근데 광교 갔는데 분양가가 뭐 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근데 평택이 막 3억 할 때니까 왜 이렇게 비싸? 거기 광교도 제가 옛날에 원천저수지 때부터 잘 알던 동네여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니까 10억이 돼 있고 뭐 15억이 돼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야?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한 20대 한 뭐 후반, 중후반 때. 네. 그러니까 미분양을 줍줍을 하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대출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지제역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실 저거는 뭐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28년도에 준공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결국에는 또 컨소시엄하고 뭐 하고 하려면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네요. 빨라도 막 기업 업체 선정하고 해도 내년에는 들어가줘야지 28년도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 그러니까 한창 막 20년도, 21년도 그때 부동산 스터디 엄청 유행했잖아요. 제가 이거 꺼야겠다. 이거를. 네. 부동산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때는 여기 고덕 신도시에서도 그런 스터디 그룹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원하시면은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온라인에서건 한번 근처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뭐 해도 저는 좋아요. 가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먹고. 네. 저는 지금 사무실이 이쪽 해창리 쪽에 있거든요. 고덕 신도시. 네.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자주 뭐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그 남부역 조사 의뢰가 이제 평택시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주민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요구를 하니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라. 네. 뭐 기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타당성에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주민들도 거기서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했던 간에 그게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한둘 다 차이고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고 정말 이게 쉽게 말해서 주작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R&D 센터죠. FD41 위쪽에 거기는 지금은 이제 도시 지원 시설이 맞아요. 근데 이게를 뭐 지산처럼 꾸며질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화양지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화양지구도 분명히 지금 계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계약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오를 거야 여기가 이 거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는 여기 지역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야, 안중에 살던 사람이야, 뭐 청북에 살던 사람이야, 나는 뭐 내 직장은 평택항이야, 내 직장은 뭐 BIS 지구야,
나는 뭐 아파트 원룸 관심 없어." 막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현아지구나 뭐 송단지구에서도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로 비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서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안중역이 있고 안중역 수도권 개발되고 결국에는 다 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에 당시 현아지구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제가 2억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세 상승장대 거의 6억이 넘어갔어요. 또 그런 시기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뭐 지금 이거를 뭐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은 믿고 그래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파시려고 하면은 계약금도 못 거두시잖아요.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수원바 KTX 여기 1호선 라인 SRT 라인 그 옆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서관도 지금 빨리 착공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설계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빠르면은 올 하반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갭 투자로 고덕지제. 네. 그 카이스트님 같은 경우는 저 1대1 개인톡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지역 또 이런 이슈 분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레스님. 그러니까 용역을 민간이 감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철도 전문가들이 그거를 만약에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다 그게 탄로가 날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간이역 저도 이제 평택시장님한테도 몇 번 질의를 했었고, 근데 신설역사 같은 경우도 시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의지는 없으세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간이역 같은 신설역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필요하다고, 신설역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사이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최근에 이제 평택 캠퍼스가 한창 이제 활발할 때 이제 그때 뭐 여러 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4가지인가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설역사가 TF팀을 만들었죠. 뭐 이제 경찰서, 평택시, 삼성전자 이렇게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저는 그래요. 이게 코스트코가 오픈하고 일본국도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평택시장님이 그거 모른다. 그러면 안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택시의 주권은 시민들한테 있는 건데 시민들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임기제인데. 그럼 우리가 뭐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든 뭘 요구하든 그런 것도 없어야 되죠. 누군가 지자체장이든 하나의 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구나 수긍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카이스트나 아주대병원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카이스트에도 보면은 카이스트 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학장님이나 계속 평택 캠퍼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는 연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 가면은 이제 기반 시설 조성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부지도. 아주대병원 부지도 지금 평택시에서는 부지 팻말을 붙여 놓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브레인시티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래도 타지에서 오히려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져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30년 이후까지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카이스트 조성되고 카이스트도 3단계로 나눠서 돼요. 29년, 32년, 36년인가 이렇게 나눠서 되거든요. 그 이후까지 보셔야 되고 대학병원 들어오는 까지 보셔야죠.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임기 내년까지요. 지방선거. 제일 풍경채 가성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84 타입 4억 7천인가 지금 분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신더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3월 달에 계약률을 봤으니까 4월 달에 계약률까지 봐서 뭐 계산해 보면은 한 달 사이에 브랜시티가 몇 개가 계약이 나갔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좀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당지구, 장안지구도 지금 뭐 조합을 조성한다, 뭐 행정 절차 밟고 있다. 가재 이지구도 조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 주도 신도시가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빨라도 30년 이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가재지구 제가 1블럭 갖고 있어요. 가재 2지구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도시 그 개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허가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있겠죠. 네. 지금 대부분 어쨌든 지금 평택의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엔네이처 미래도는 어떨까요? 솔직히 뭐 오늘 분양률이 나왔다고 하는데 통장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는 힘들겠구나라고 그 대행사에서도 알 거예요. 그 대행사에서도 알 거고, 근데 기존에 이제 있던 앞선 단지들이 지금 아직 미분양이 많이 있으니까 선택권들이 너무 많죠, 선택지들이.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분양가를 낮추고 전략적으로 5%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약 조건을 바꾼다든지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시티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도 주상복합 단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고덕 주민연합회는 지금 없고 지금 고덕 연합회가 있죠. 이제 합쳐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대책위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85분이 보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가 벌써 이제 9시 50분이 다 돼가는데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좀 하고 다음 달에 저희가 6월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한번 방송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역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센트럴 시티랑 단지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지금 저렴하잖아요. 네. 좀 괜찮다고 봅니다. 교통. 혹시 밑방님은 어디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진입 도로인데 요즘에 진짜 신호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신호등 때문에 일부러 뭐 AI가 일부러 놀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직진 시켜놓고 직진 넘어가면 갑자기 빨간불 만들어놓고 이게 벌써 몇 번을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LH에서도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네, 그러니까 도로를 좀 많이 그러니까 동탄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동탄은 뭐 중앙대로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똑같이 LH에서 개발을 했는데 신교통수단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평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20%도 안 된대요. 그 자동차 이용 비율이 80%가 넘는 거고 대중교통 그 20%도 안 되는 비율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버스 타시는 분들이고 나머지가 뭐 지하철이나 타시는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신교통수단 이제 용역 발주를 했죠. 그것도 수억을 들어가지고 근데 결과가 다 뭐가 나온지 아시죠? 모노레일. 요즘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노레일 했다가 실패 사례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실효성이 많이 없죠. 적자나고 계속. 그거를 평택시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2조 4천억인가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비를 60%를 받고 나머지 12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택시 지금 제가 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실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돈 할 바에 그냥 뭐 신설 역사 하나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BRT도 사실 SBRT로 요즘에 다 추세로 놔줘야죠. 벌써 언제적 BRT예요.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 지제역, 평택 지제역, 브랜시티 그리고 이제 지금 스타필드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대한 노선도가 3개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또 서해선으로 가는 노선도가 있고 네. 신교통수단 BRT 38번 국도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도로 폭 연장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진작에 했어야죠. 그 수요 알았으면. 송전탑은 지금 3단계부터 지하화하고 있고 제 여기 앞에가 변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전소 그 옹다가 공사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원래는 24년 말에 송전탑도 다 지하화 시킨다고 했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됐고 어쨌든 지금 작업은 들어갔다. 예. 작업 들어가는 게 저희가 중요하니까요. 지하차도는 그 홍기현 의원이 추진하신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마트역 부지 그 지제자의 앞에 2개 필지는 1개 필지가 빠르면은 올해 늦어도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양가 한 7억으로 해가지고. 지제역에 현대백화점 들어온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현대백화점에서 들어올까요? 지금 있는 백화점도 폐업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소비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뭐 나한테 주는 선물 해서 뭐 플렉스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뭐 호캉스 다니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런 소비 트렌드에서 지금은 되게 검소하게 가는 게 좀 유행인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서 이 백화점들이 지금 매출이 정말 이제 급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안 나오는 데들은 지금 폐점을 뭐 하는 부분이고, 코스트코가 전국에 지금 열 몇 개인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도 코스트코는 며칠이죠? 코스트코 며칠 들어오죠? 6월? 6월 12일. 6월 12일 날 코스트코는 확정이 됐고, 동촌 지하차도는 제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지금은 86분이 계신데 아까 많을 때는 한 120분 정도 보신 것 같고, 뭐 지금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이지TV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사실 좀 어땠어요?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지만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연도 많이 하고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이렇게 막 떨리는 사람은 아닌데 라이브 방송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며칠 전부터 좀 긴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좀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언제 오릅니다, 뭐 내년에 오릅니다, 뭐 다음 달에 오릅니다, 이렇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무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평택에 저는 가치를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로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장안동 하늘채. 그러니까 뭐 어제도 가재지구나 브레시나 저는 결국에는 같이 간다고 봐요. 뭐 장단점이 명확히 있고요. 결국에는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팔 거냐의 차이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덕과 브레인시티 사이가 지금 개발이 되는 게 장안지구죠. 장안동이 있고 장당동이 있고 이쪽도 이제 개발이 향후에는 될 건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그거를 벌써부터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먼 얘기라.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20대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브레인시티도 화양지구도 굉장히 오래됐고 고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고, 내가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본 10년, 20년이에요. 소사벌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사벌지구도 제가 사실 고향이 원래 비전동이라 그쪽도 제가 오래 살았고 잘 아는 지역이긴 한데 최근 소식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안동 하늘채는 결국에는 브랜시티가 같이 올라주면은 어쨌든 키 맞추기 가지 않을까요? 뭐 브랜시티 신축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브랜시티도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도일동이죠. 도일동 장안동인데 뭐 교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뭐가 있겠고. 근데 이제 추후 결국에는 인구가 들어와 살면 10개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2개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세대수 무시 못 하거든요. 그분들 들어오면 결국 버스는 기본 놔줘야 되고 시인 교통수단 챙긴다고 하면 당연히 놔줘야 되고 인프라는 개발될 수밖에 없고 병원 들어오잖아요. 아주대병원 들어오는데 거기 뭐 교통이 없겠습니까? 결국 그런 게 들어와주면 장안동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가했을 때 그게 제가 뭐 5년 후 브레인시티 시세 어느 정도 제가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5년 후 시세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도시 개발되게 된 과정, 그 분양가에 내가 취득을 하면은 언제가 됐건 그 이상 내가 가치가 실현되는 일은 온다. 그게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매도 타이밍의 문제이다. 그리고 사시다가 뭐 실거주 하실 분은 실거주 하시고 뭐 여유 있으신 분은 가지고 계시다가 뭐 더 좋은 곳이 나온다고 하면은 처분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도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33,000호잖아요. 초과밀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요. 땅이 137만 평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덕이 거의 6만 평 조금 안 되는데 컴팩트 시티가 그 중에서 137만 평 중에서 33,000호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전 정부에서 뉴홈 정책으로 해서 거의 22,000호를 공공 분양으로 하고 민간을 11,000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단계냐면 작년 12월 30일 날 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단위 개발을 국가 주도 신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이제 그 실시 인가를 하고 이제 보상이 나가야 되거든요. 보상 단계에 지금 이번에 빠져 있어요. 남사가 더 늦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사는 지금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지주분들이 열심히 그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국회의원 만나고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저 위원장님하고도 잘 아는데 한번 조만간 같이 한번 또 모시고 진행 과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더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교통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다. 지금 가보면은 뭐 그냥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죠. 과거 고덕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하는 게 아직은 제가 젊어서 그런가 봐요. 젊어서 좀 미래 지향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도시들이 완성이 되면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는 뭐 있으니까 가치는 뭐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분양권을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푸르지오 분양가가 그게 그러니까 땅값이 달랐어요. 브레이시티가 이제 평도공이랑 중앙토건에서 같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택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땅값 자체가 입지별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가가 나중에는 도시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정말 도로 하나 차이로 정말 수천에서 1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는 첫 분양은 그러니까 철거 다 하고 토지 조성하고 뭐 실시 계획 인가 다 받고 하면은 30년 이후는 되지 않을까요? 빨라도.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0년 중반 정도는 돼야지 뭔 아파트 분양의 공급이 나오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가 나중에 대장은 저도 대장이라는 말을 사실 저도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동탄역 앞에 보면 롯데캐슬이 정말 좋잖아요. 막 지하철 동탄역 연결돼 있고 뭐 동탄 백화점 연결돼 있고 지하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평택 지제역도 그 앞에 주상복합 용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탐나더라고요. 거기도 동탄처럼 지하화로 연결을 시켜 놓는다고 하면은 펜타 역세권 5개의 광역철도를 그냥 슬리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택에 그러게요. 지금 사실 제가 걱정됐던 거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채팅이 조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혼자서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2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채팅에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제가 놓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켈님, 네, 조만간 한번 이거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토지 보상 안 했어요 아직. 게임. 네. 아무튼 뭐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는 게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너무 이제 앞뒤 안 재고 계약금 넣던 시기도 있었는데 당연히 임장도 가 보시고 다 비교해 보시고 다 이것저것 따져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 평택 맛집 탑3 글쎄요. 이게 좋아하는 게 서로가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택의 맛집은 그러니까 제가 타지에서 손님을 초대하면은 실패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네. 평택에 유명한 뭐 카페에 보면 까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저희 다른 지역 단톡방에서 평택 뭐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정말 상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 수준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높은 수준의 분이시잖아요. 저 이티TV 구독자분들이시니까. 네. 탄약고는 그러게요. 3월에 이전한다고 해놓고 아직 뭐 또 얘기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그 유통 시설이거든요. 스포츠 관련된 유통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재분양이 또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다음에 사실 이런 것도 많이 기획을 할게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뭐 오프라인에서 같이 뭐 토론도 하고 같이 뵙고 또 커피 한 잔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금 4분이 늦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은.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게 제로미 님이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평택이 거의 서울 면적의 80%거든요. 땅 토지 면적만 보면은. 집약적 집중 개발이 조금 어렵다라는 건 맞죠. 맞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지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지만 평택은 재건축 재개발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지제역세권이나 고덕국제 신도시, 뭐 브레인시티 이 일대 신도시 개발 좋은 땅 많잖아요. 여기 지금 좋은 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원도심을 보는 것보다는 이쪽을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그 서브 매니저님 저희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참 민망해가지고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그 제가 준비한 방송은 좀 어떠셨어요? 혹시 아마 그 호텔은요 존치 될 겁니다. 네, 그 호텔은 그 컴패트시티 안에 들어가는데 존치 될 거예요. 3단계 아너스위의 3단계 쪽은 이제 이번에 패키지형 공모로 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뭐 계룡건설하고 뭐 한양건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할 텐데 아무튼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아시는 내용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텔이 예약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지금 화양지구 지금 이제 벌써 휴먼빌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뭐 대림도 입주하고 지금 포레나도 입주할 거고. 네, 박영희님 혹시 그 저희 카톡방에 미리 계시다고 하면은 풀 영상이나 요약본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그걸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때는 제가 조금 더 네, 방송 사고 없이 준비를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오프라인 뭐 가볍게 뭐 커피 자리든 뭐든 우리가 한번 뭐 주말이건 좋은 시간대 한번 만남을 주선을 하면은 혹시 나오실 분은 계세요? 오프라인 저도 솔직히 다니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기는 해요. 보면서 뭐 그런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요일과 시간이 중요하겠죠.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조만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안 계세요. 그 혹시 그 매니저님 뭐 지금이라도 입장을 하면 더 가능할까요? 그 박영희님 저희 그 제 유튜브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제 카톡방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세요. 지금 몇 분 계시냐면 지금 카톡방에 147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면은 자료 오늘 방송을 요약본이랑 풀 영상을 아마 드릴 거예요. 저희 매니저님께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6월 4일 날 또 2차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방송까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나는 고덕님. 네, 감사합니다. 우주먼지님 반도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 입주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지금 펜딩에 이제 서보현 매니저님이 지금 오늘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그동안 이 자료도 같이 도와주시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마지막 방송 막바지 때 또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도 고생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도 매니저님 생각보다 이 평택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죠? 네, 정말 높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거는 많이들 보셔도 한 30분에서 한 40분 보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최고 많을 때가 120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팅 내용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딸도 들어와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제 하은이 조카도 또 같이 입장을 해서 또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마 제 지인들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민망하고 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한번 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유연하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10분이 됐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시가 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평택을 알리고 부동산 가치를 알리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퇴장하실 때까지 좀 있다가 저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 55분 했네요. 방송. 근데 재밌네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사실 제가 뭐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택에도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들 하시고 객관적으로 이제 정말 방송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뭐 새로운 역사라든지 뭐 신설역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결국 분명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민들이 관철시킨 경우도 많고 평택시의 주권은 평택 시민들입니다. 네, 필요하면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관철시키게끔 우리가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네, 같이 행동하는 게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소장님들도 그게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뽀 닉네임이 저희 딸이거든요. 네. 유튜버예요. 네, 봄이처럼 이름이 봄이라서 봄이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끝까지 재미없는 아빠 방송 봐줘서 고맙고 네. 지금 나가셔도 돼요. 지금 저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직 51분 계십니다. 아무튼 저희 카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2차 방송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팬딩과 더 협약을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컨텐츠들을 많이 기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가 꺼야지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 네, 그럼 제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